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컨택트, 언택트 선 긋지 말고 실적 개선주 골라 담아야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에 짓눌려 있던 컨택트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컨택트주가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에 나서겠지만 결국엔 내년 실적을 보고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 컨택트주, 언택트주의 이분법적 선택이 아닌 실적 개선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모처럼 급등했고요. 또 반면에 언택트 관련주는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이 향후에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바람직할지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런저런 호재가 많았는데 특히나 백신 개발 가능성, 이게 가장 빅뉴스였죠. 네, 어제 그랬죠. 코스피 지수가 어제 보면 2452.83으로 마감했는데 어제는 한 5포인트 정도 오른 거라서 강보합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날에는 무려 이제 30.7포인트 올라서 2447선 넘어서면서 이제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한 건데 역대 최고가가 2018년 1월에 기록했던 2557.97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한 105포인트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냥 그저께 급등한 거는 사실 미국 대선에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되면서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게 가장 큰 호재였고요. 어제 오른 건 단연 이제 화이자의 백신 개발 가능성이었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되긴 했지만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 그리고 이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이었는데 그 중간 결과가 이제 어제 간밤에 나왔잖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사실 이제 그저께 밤에 나온 건데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90% 이상 효과를 봤다라는 이제 뉴스가 들렸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 효과가 보통 한 40에서 6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훨씬 높은 거고요. 홍역 백신이 93% 정도니까 이만큼 이제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 결과는 이제 화이자나 바이오엔테크가 자체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패널인데 데이터 감시위원회라는 곳이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성이 좀 있다는 얘기인 건데 미국하고 이제 해외 5개국에서 한 43,500여 명 대상으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내용인 겁니다. 일단 임상 시험 참가자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실제로 투여를 하고 나머지 그룹에는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짜 약을 투여를 한 거고 이 투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백신을 맞았는지 이제 가짜 약을 맞았는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 결과 이제 두 실험군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94명이 나온 건데요. 그 중에서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 비중이 10%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 확진자의 90%가 가짜 약을 맞은 이들이었다는 거죠. 이 접종은 2번에 걸쳐서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접종을 실시한 후에 3주 후에 이제 두 번째 접종을 했고 백신 효과가 나타난 시점을 보면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지 한 7일 정도 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투여일 기준으로 보면 한 28일 정도 후인 거거든요. 이 백신의 경우에는 2번 정도 맞으면 이제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반적인 독감의 백신 효과보다 훨씬 좋은 수치가 나왔고 또 이것이 개발하고 있는 화이자나 바이오테크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감시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그 기구가 발표했다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일단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양산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됩니까? 일단 이 후보 물질 3상 시험이 지난 7월 27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총 16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백신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에 이제 11월 셋째 주 정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할 방침인데요. 현재까지 보면 심각한 안전상 우려는 없었다라는 게 화이자의 설명입니다. 회사 측은 올해 말까지 이제 2번 투여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정도의 이제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는 대략 한
13억 회 투여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가 되면 뭐 화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제약업체에서도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총 16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94명에서 이제 70명 정도가 더 확진자 나와야 되는데 이 백신 효과가 좋다 보니까 확진자가 안 나와서 이 늦어질까 봐 걱정이기도 한데 뭐 물론 그거는 또 알아서 하시겠죠. 네. 자, 어제 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소식까지 나왔잖아요. 네, 뭐 이것도 굉장히 호재였는데요. 뭐 이번에도 미국 제약회사입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이제 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저께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게 지난 7일에 신청한 건데 뭐 대략 한 달여 만에 이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이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제 회복된 사람들의 이제 그 혈액에서 항체를 추출해서 이제 만든 건데 그 항체가 어쨌든 이제 면역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건데 이제 릴리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이 항체 치료제를 한 차례 투여하면 이제 그러니까 고위험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할 확률이 현저히 이제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릴리는 이번에 개발한 항체 치료제를 이제 아직 입원하지 않은 65세 이상 이제 성인 환자하고 또 12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 이제 처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뭐 자기 부담금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신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기대감이 나타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로 꼽혔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제 보면 대한항공 뭐 11% 정도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뭐 결국 종가로는 0.86% 상승을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한때 한 15%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T항공, 제주항공 이런 데들 뭐 10에서 11% 이제 상승했고요. 여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노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 뭐 6에서 대략 한 9% 정도 뛰었고요. 호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이제 면세점 사업 유지하는 곳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4,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하늘길 막히고 여행 못 가고 이러면서 이제 피해를 본 업종들이잖아요. 거의 고사 위기에 놓였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주가도 엄청 이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이제는 이제 뭐 여행도 조금 내년 상반기쯤이면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여행 수요가 굉장히 눌려 있거든요. 제 주변에만 봐도 풀리기만 하면 이제 어디든 가겠다. 그리고 면세 쇼핑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약간 이제 이런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고요. 반대로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수요주로 꼽혔던 대표적으로 이제 언택트주 이런 것들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한 4, 5% 급락했고요. 뭐 NC소프트도 5% 하락했고 넷마블도 한 3%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 또 한 가지 이제 진단키트주, 백신주도 어제 이제 하락했는데 시젤이나 수젠텍 한 8%대 하락했고요. 이제 랩 지노미스도 12% 떨어졌고 지금 DNA 백신 임상 진행 중인 제넥신도 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제 개발 중이었던 뭐 셀트리온이나 부강약품이나 신풍제약 그리고 뭐 대웅제약 이런 데도 모두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뭐 어제 화이자 소식 때문에 K바이오가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서도 좀 마찬가지였는데 화이자발 백신 랠리가 한 이틀째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보잉 같은 것이 이제 5% 정도 올랐고 이제 에너지주, 뭐 쉐보론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서 이제 경기 순환주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 뭐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코로나 수요주였던 이제 화상회의 이제 그 앱 개발한 업체잖아요. 줌은 어제 9% 급락했거든요. 간밤에 그 전날에는 한 17% 급락했었고요. 또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주 뭐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보니까 항공주, 뭐 여행주들 모처럼 엄청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이렇다면 이제라도 컨택트주를 좀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 고민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이제 기사에서 봤듯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가르지 말고 실적 개선주를 사라라는 건데 이제 컨택트, 언택트 갈라서 본다면 사실 화이자 뉴스가 분명 호재인 건 맞고 또 컨택트주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택트주와 약간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너무 이제 성장주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증시였거든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좀 나오기는 합니다. 성장률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 소식과 발맞춰서 이제 시장 스타일에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가치주가 좀 더 오른다거나 그동안에 못 올랐던 곳들이 조금 이제 뭐 회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컨택트주가 이제 주도주로 떠올라서 증시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 뭐 이제 쉽지 않지 않겠냐. 왜냐면 이제 오랜 기간 상승세를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컨택트주가 실제로 이제 오르려면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고 이런데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이제 백신 개발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이자 이슈에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내년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게 낫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가 오른다고 이제 추경 매수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실적 개선주 그럼 뭐가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뽑는 내년 실적 개선 업종 보면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주입니다. 이제 여기에 바이든 당선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뭐 그동안 최근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2차 전지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분석 나오고요. 뭐 어제 바이오주가 일제히 떨어지긴 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 같이 대형 위탁 생산이 가능한 종목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뭐 화이자도 내년에 13억 회 투여분을 제조할 수도 있다는데 그거를 생산을 하려면 이제 글로벌 위탁 생산 능력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 회사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자, 추경 매수를 지양해야 한다. 컨택트주에 대한 추경 매수를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백신이 개발돼도 또 이걸 실제로 맞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죠. 이게 뭐 백신, 그러니까 일단 생산량이 받쳐줘야 되고 백신 배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백신은 영하에서 며칠을 이제 보관할 수 있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이 유통 과정을 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되냐가 좀 중요하고 네. 이게 서구권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D614G형인데 예. 이게 또 변종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서 백신이 개발해도 또 변종이 되면 또 이제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 다 확인하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이제 조언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컨택트주로 트렌드가 바뀐다기보다는 어쨌든 컨택트, 언택트 가리지 말고 실적 개선주에 좀 주목해 볼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